6.17 대책이 나온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아서 7.10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번 대책은 공급뿐만 아니라 세제 파트까지 망라한 종합 대책이자 고강도 대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아무래도 이제 복잡하니까 저는 간략하게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갭 투자가 사라진다. 두 번째로는 아파트 임대 사업의 종말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초고가 주택보다는 중저가 주택 쪽에 관심이 더 많아질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갭 투자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세금 부담이 너무 무겁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집을 한 채 더 사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 가장 큰 게 이제 취득세 아니겠습니까? 취득세인데 지금 주택 수라든지 금액에 따라서 지금은 1에서 한 4% 정도 취득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이게 중과를 이제 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주택을 살 때는 8%, 세 번째 주택을 살 때는 이제 12% 정도인데, 지금 호화주택이 11%니까요. 그만큼 무겁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집이 두 채 있는 사람이 10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더 샀다. 그러면은 취득세를 1억 2천만 원 정도로 볼 수 있는데,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를 감안하면은 한 13%, 거의 1억 3천만 원 정도를 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거의 80%에 달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3주택자가 내년 6월 1일 이후에 첫 집을 팔게 되면은 최고 세율이 종전에는 62%였다면은 이제 72%까지 올라가게 되니까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은 79.2%니까 거의 80%에 육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는 앞으로 종부세 부담이 많아지죠. 그래서 6%까지 올라간다. 이거는 아실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 목동에 16억짜리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고 수원에 4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은 모두 이제 20억 정도가 되는 거죠. 두 곳이 모두 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그리고 2주택자니까 종부세 인상 대상이 되는데, 세금 계산은 좀 복잡하긴 하지만요. 올해 내는 세금이 한 568만 원 정도가 되는데 내년에는 1,487만 원 정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종부세를 계산할 때 좀 복잡하긴 한데, 공시가격하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오른다는 전제하에서 뽑아낸 세금 계산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택시장은 이제 여러 채를 가지기보다 1주택 중심으로 주로 자산을 재편성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주로 1주택을 유지하면서 수익을 좀 늘리는 방향. 가령 내 집은 월세를 놓고 다른 곳에 전세를 사는 어떤 그런 형태도 하나의 어떤 방식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아파트 임대 사업이 이제 종말을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아파트 장기 매입 임대, 그러니까 아파트를 사서 임대하는 제도 자체를 폐지했고, 임대 기간이 가장 8년이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등록을 이제 말소를 한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임대 기간 안에 자발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면은 종전에 한 3천만 원 정도 과태료가 있었는데 이거를 물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분기에 신규 등록 임대주택 유형을 보면은 아파트가 한 25.8% 정도 되는데 다가구보다 약간 적은 수준이에요. 근데 10년 전만 하더라도 주로 임대사 그러면 원룸을 많이 했죠. 주로 다세대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최근에 아파트가 더 각광을 받았다고 볼 수 있죠. 아파트 임대 사업은 전세 보증금을 이제 지렛대로 삼아서 월세보다는 이제 자본이득, 말하자면 시세 차익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게 일종의 갭 투자하고 비슷한 어떤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이 되니까 이걸 아예 폐지를 하겠다. 이렇게 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주택 임대 사업이 10년 전으로 되돌아간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중저가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좀 더 각광을 받을 수 있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정부가 30대 집 사기에 대해서는 부담을 덜어주지 않습니까? 생애 최초 주택을 살 때 취득세를 좀 줄여주겠다.
현재 금액 기준으로 보면은 수도권은 4억 원, 전국은 3억 원 이하인데 이 금액을 이제 올릴지 아직은 뭐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뭐 검토를 하겠다 얘기를 했고요.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뭐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고 뭐 대출 부담도 또 상대적으로 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주로 30대들이 집을 가장 많이 사는데 30대들이 가장 많이 사는 중저가 주택의 어떤 침체는 좀 덜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들고요. 그만큼 이제 중저가 아파트의 수요가 뒷받침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데 초고가 주택은 세금 부담이 너무 무겁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1가구 1주택 시대 말하자면 똘똘한 한 채 트렌드가 불어서 수요가 생길 수는 있지만 워낙 세금 부담이 많기 때문에 당분간 가격이 좀 오르기는 힘들 수는 있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거래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30대가 많이 찾는 중저가와 초고가 주택 사이에 약간 희비가 엇갈리거나 좀 차별화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날 거로 보이고요. 만약에 중저가 중심이 앞으로 부상을 하는 그런 양상이라면은 주택시장에서 약간 알뜰 어떤 구매 패턴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제도들이 빠르게 달라지면서 시장도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예측보다는 어떤 대책이 나왔을 때 적응하고 대응하는 힘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는데 달라진 흐름에 빨리 적응하는 것을 패스트 팔로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패스트 팔로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에 걸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